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기초 강의 2주차 강의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관해서 살펴보더냐? 우리 저 칠판에 한번, 아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무슨 사업이 나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까지 나왔던 걸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부동산 공법은 뭐 밖에 없다 그랬죠? 반복. 공부는 이건 못 알아듣는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반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왔을 때 처음부터 말 줄줄이 절절히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하죠? 엄마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랍니까? 엄마, 맘마, 이게 먼저입니다. 자, 나를 맨날 이렇게 먹여주는 이 사람이 누구다? 엄마구나. 그 인상. 그 다음에 맨날 믿기기만 하잖아. 애기한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야, 놀러 가자. 걸어다니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맨날 젖만 믿기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야, 이게 먹는 게 뭐다? 맘마구나. 그러니까 엄마, 맘마. 이거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몇 번은 들어야 되느냐? 평균 5,000번인가를 들어야 된답니다. 어떤 단어가 애한테 주입이 돼가지고 그게 입으로 나오려면 몇 번? 5,000번이라는 말을 들어야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르다 듣지 못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농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르다 이렇게 잘 못 듣는 분은 말도 못합니다. 왜? 못 들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도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법을 잘하는 건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배버리고 그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공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부한 걸 덮어놓고 보지 말고 혼자 지금 본 걸 말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이 잘 나오면 그거는 암기가 된 것이고 말이 안 나오면 아직 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복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옆에다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남편 옆에다 앉혀놓고선 그죠? 그 피곤하게 일하고 오신 남편 왔다 밤중에 밤 11시 넘어가지고 앉혀놓고 그죠? 여보 내가 공부한 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래고 설명한다? 아마 옆에서 남편은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을 겁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혼자 주절주절거리고서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된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말이 막혔다.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고 암기가 안 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게 외워졌는지 정리가 됐는지는 나 혼자 스스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설명을 해보면 그게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가급적 눈으로만 귀로만 하지 마십시오. 입도 필요합니다. 자, 눈으로다가 화면 보면서 이거 공부하는 것도 화면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귀로 다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내가 그 표현이 안 되면 아직은 암기가 안 된 증거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증거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입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 봤었죠? 계획과 관련된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죠? 국가계획이 있는데 이건 중앙행정위에 수립하니까 이거는 지금은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개념 정리만 나와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게 중간중간에 조금씩만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뭐겠죠?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때 광역이라는 건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게 무슨 게? 광역 도시계획. 이때 넓다는 건 하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 적어도 몇 군데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할 구역.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떠올려야 되고 그게 세 군데 관할이 거쳐서 지금 당장 거기다 도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게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광역,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장치했으면 좋겠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두 가지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뭐 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그 안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넓은 지역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근데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 물론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그건 예외고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지금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의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서울특별시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미래종합청사진,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면 뭐가 보인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미래상이 보입니다. 아,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럼 서울특별시만 그럴까? 아니야. 부산광역시 가면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 가면 인천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자기의 미래종합청사진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 말이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앞으로 자기 관할구역을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나왔다고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 맨날 놀고만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시험 붙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시험 붙으려면 뭐 해야 돼? 그렇게 시험에 붙기 위한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다는 장기 계획이 나왔으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들을 것이고 어떤 책을 볼 것이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전체적인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데 그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아무거나 막 수립할까? 아니요. 아까 몇 가지만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6가지만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합니다. 뭐뭐 있었죠? 월해점만 따서 용용, 개도, 시수, 기, 도정, 지, 입 해가지고 6가지만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용도지역.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이 중에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엇이더냐 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거. 총 종류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역 총 몇 가지 있어요? 21가지. 그래서 크게는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그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중에 다시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만 해도 6가지. 상업지역은 중1, 6은 4가지. 공업지역은 전1준 3가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생자 해서 또 3가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보생계 또 3가지. 외우라 그랬죠. 아직은 암기 안 됐을 거야.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겠다? 그렇게 하면 21가지 용도지역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전 국토를 뭐 한다? 용도지역으로 먼저 나누라. 그래서 굵직하게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뜨면 이 지역을 나누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시지역을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관리지역을 하자. 여기는 이쪽에서 이건 농림지역을 하자.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크게 용도지역으로 나눠놓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나눠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은 왜 지어한다 그랬습니까? 이 안에 토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토지가 있고 그 위에 뭐 짓죠? 건축물을 짓을 겁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함부로 짓게 한다. 함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한다. 그 제한한다. 예, 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렇게 토지 이용하고 거기다 건축물 짓는 건 이런 걸 지어라. 함부로 짓지 마라. 라는 제한이 바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용도지역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라든지 이런 용도지구라는 걸 다시 그 위에다가 지정하는데 그 이유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어떤 때는 더 강화하는 거 어떤 때는 더 완화하는 그런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될까? 부족해서 그 위에다 뭘 지정한다?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했죠. 그래서 용도지역만 갖고 그러니까 다시 용도지구가 있는데 아까 용도지구는 몇 가지라고 했죠? 9가지. 어떻게 하면 되겠죠? 특별히 취급할 개, 맹견들 있잖아. 특치개가 팡팡 뜨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 나도 너 꽉 물어버릴 거야. 포북을 경고한다. 특취개, 방방, 포북, 경고.
특축의 방방, 포복경고 해서 9가지 용도지구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런 용도지구 지점만 갖고는 또 부족하니까 거기다 하나 더 뭐지하자?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용도구역은 5가지라고 썼습니다. 뭐뭐 있었습니까? 개도시수 입. 그래서 요거야.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항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구역. 그 다음에 요거 입, 이주규제 채소구역. 요것도 용도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썼을까? 법 만든 새끼가 그 지랄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법 만든 새끼가 그렇습니다. 저 같았으면 개도시수 여기다 입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고 3년 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고 이거는 3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새로 추가하는데 저 같으면 여기다 추가될 걸 그냥 따로 맨 뒤에다 빼놓는 바람에 얘만 그냥 늦게 만들어가지고 얘만 왕따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도, 시소 요 새끼들끼리만 쥐들끼리 모였고 새로 만들어진 입은 옆에다 넣어주지 않고 친구로 삼아치지 않고 얘는 왕따 당해가지고 따돌리면서 미루다 뒤로다 맨 뒤로다 밀려버렸습니다. 아셨죠? 근데 사실은 윤리 들어갈 자리라는 거. 그래서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 그걸 용도 구역이라고. 그게 5가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여기 나와 지금 화면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했으면 전 국토를 그렇게 나눴으면 그 위에서 뭐 한다 했죠? 개발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개발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적 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개발이 있다? 사적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하는 거. 그걸 줄여서 기도정 있죠. 이게 다 무슨 개발이다? 이건 묶어서 공적 개발의 성격을 갖는다. 합니다. 무슨 개발? 공적인 개발. 사적인 개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건축물 짓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적 개발이고 이 3가지는 공적 개발의 성격을 갖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요 기자가 무슨 기자? 기반시설입니다. 자, 개념 정의부터. 기반시설이 뭐냐 그랬더니 법에서 기반시설의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죠? 그냥 기반시설에는 7가지가 있다라고 쭈루룩 7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 7가지라고만 열거돼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7가지를 서로 연결한 것이 잘못된 걸 골라라 라고 시험 문제에 남겨 있었는데 어쨌든 기반시설은 7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7가지 기반시설의 종류만 써있지 기반시설이 뭐냐라는 개념 정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울 때는 기반시설이 뭐냐라고 물으면 뭔지 모르잖아.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이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자, 어딘가가 개발되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 있죠? 개발되는 지역까지 들어가기 위한 뭐부터 내야 돼? 진입 도로부터 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도로. 도로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도로. 이것도 기반시설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 학교라고 뜻이죠. 그 다음에 각종 관공서건도 있어야 되고 또 기반시설로서 꼭 들어가는 게 어디 있죠?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 또 전기, 가스, 수도 같은 이런 시설들 전부 다 무슨 시설? 그런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이란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앞으로 강의할 때 기반시설의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도로, 공원, 학교 요걸 갖고만 예를 들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그냥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건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얼리 넘어온다? 이쪽으로 와서 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뭘 만든답니까? 이렇게 지금 산이 이렇게 있는 그 앞에다가 이런 도로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도로 만들려면 그냥 도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지멋대로 도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죠?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부터 수립한다. 도로를 설치하려면 제일부터 뭐 한다? 도로 내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로는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아까 도로라든지 도로 또 공원 또 학교 이런 걸 제가 기반시설이라 한다 그랬죠? 등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기반시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싶으면 도로를 만들고 싶으면 공원을 조성하고 싶으면
학교를 짓고 싶으면 이게 기반시설 설치라고 표현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먼저 뭐부터 한다? 그렇게 하겠다면 좋겠다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부터? 도시군 관리계부터 먼저 결정고 시해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야, 여기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대 라는 말을 씁니다. 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자, 도로가 뭐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수립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그 말을 그냥 확 줄여가지고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대 라고 얘기하면 전문가인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한다? 야 인마,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같이 똑똑하고 이제 공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얘기한단다? 그때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아주 유식한 소리 합니다. 일반인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아, 여기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라는 말을 고상하게 전문가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기반시설을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렵다. 뭐라고?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그냥 도로 하면 기반시설이지만 막연한 거죠.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곳이죠. 근데 그런 도로를 어느 특정한 곳에다가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바로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그냥 단순히 기반시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단다. 그럼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라고 말합니다. 자,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도로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도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근데 그런 걸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설치하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내려고 이게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거기 수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정고시 됐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 낼 곳입니다. 라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는 그 계획상에 있는 그 도로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러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계획상의 도로입니다. 이건 아직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획상의 기반시설이다. 계획상의 도로 이렇게 설치하죠. 계획상의 도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럼 계획으로만 돼 있는 거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 실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뭐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그러한 만드는 공사, 이게 사업이죠. 그 만드는 행위, 그 사업을 다른 말로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뭐 붙입니까? 사업이란 말을 붙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세 가지 용어 정리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그럼 도로는 기반시설이다. 근데 그걸 어디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이제 장소가 정해지는 거야.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러한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계획상의 도로를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한다.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직 계획상에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아직 만든 건 아니잖아. 그럼 실제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 만드는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사업자만 붙이면 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공부하고 나서 저 어깨도 뻐근하고 머리도 돌아버리고 있잖아. 밖에 나가서 찬 공기 한번 마시면서 좀 순한 좀 쉬지 마자. 밖에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길거리에서 아저씨들이 뭐 하겠습니까? 도로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로공사하고는 그 아저씨들한테
인사드려야 되는 게 또 예의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닐 도로 만들고 있으니까 인사드립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 공사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하면 그거는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어떻게 인사한다? 도로 공사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인사하면 되죠. 그럼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으면 그렇게 인사한다? 아니요. 그럼 무식한 인사법입니다. 어떻게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해야 그게 부동산 공법적인 인사법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져라고 했어.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주제를 놨어. 그래서 이제 써먹으려고 갔어. 아저씨 하고 불렀더니 쳐잡아. 뭐라죠?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뒷단어들이 생각이 나야지. 이게 끼러가지고. 그죠? 단어가 이 몇 글자입니까 도대체. 그게 떠올리질 않아서 인사를 못하고 퍼벅거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뭐라 한다? 도로공사시하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사하고 그냥 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냥 끝날까? 아니, 오기가 있지. 다시 한번 애웁니다.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애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3번 정도만 도전하면 성공할 겁니다. 아셨죠? 참 말들어라. 그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이게 핵심 단어인데 이런 말들 평상시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겁니다. 이런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그냥 막연하게 도로, 공원, 학교 기반시설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하려면 그냥 무대뽀로 만든다?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계획부터 수립하는데 그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그 계획상에 있는 그 도로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그럼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시행되는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은 어떤 절차에서 시행할 거냐? 그 사업 시행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업 시행 절차라는 게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만드는 절차를 규정한 거다. 간단하게 도로 만드는 절차 이러면 될 걸 있는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참 돌아버리는 거죠. 평상시 써먹지도 않던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앉아 있는 거지. 참 앉아서 수업 들으면서 참 답답하죠. 근데 이제 언제쯤 되면 6, 7월 달만 딱 돼보시면 그때는 뭐가 되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놈의 혀도 돌아가지 않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용어가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맘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복이라는 과정이 있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부동산 공법에서는 뭐와 똑같죠? 베이비입니다. 베이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베이비도 아니야. 인큐베이터에 있는 베이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베이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동산의 비읍자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에서 시작하는 건데 세상에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겪어보고 지나가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전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참 힘들 때는 어디 가보죠? 우리 무크랜드에 보면 합격수기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합격수기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저도 합격수기는 많이 읽어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절박함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도 알아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수기도 제가 읽어보면 정말로 피눈물 나는 합격수기들도 참 많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눈비 비바람에 몰아치는 거기서 내가 단련이 돼야 내가 뭐 할 수 있다? 살아남는 거지. 이 세상에 쉬운 건 없다고. 아까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 브리핑에서 설명했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 자꾸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어서 나가죠.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자. 다시 말하면 도로를 만들어 보자. 도로 만드는 걸 전문 용어로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자꾸 외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두 번, 세 번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40, 50, 특히 50 넘어가면요. 머리가 돌이 돼가지고 안 돼요. 저도 돌이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나이입니다. 저도. 왜요? 안 외워져요. 개정된 건 수두룩한데 정비법, 도시 및 주관경정법이 이번에 완전히 개정됐거든요. 저도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외워야지 강의를 하지.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외워나가는데 생각보다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걸 극복한다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2배, 3배 노력을 더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합격해가지고 합격수 있으시는 거 보면 정말로 대견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하는 거라 어떤 내가 정말로 경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자, 여기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내겠다고?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라 그랬었죠.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다시 한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게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그걸 무슨 계획으로 결정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거죠. 그래서 합치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는 말이 나면 어디다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다는 뜻이구나. 그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학교 짓겠다고 계획이 수립됐구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공원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됐구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제일 먼저 할 때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용어 정리야 아직 외우는 건 아니고 저런 흐름으로 진행되거나 하는 도로 만드는 사업 시행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일이 뭐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뭘까? 자, 여러분들 이 도로 내겠다는 건 서울특별시만 봐도 도로 내겠다는 게 우리 여기 구루구에만 있을까? 아닙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구루구라고 가정하자. 구루구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종로에도 있고 저 강남에도 있고 노원구에도 있고 영등포구에도 있고 이 25개 구에 보면 도로 내겠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 내겠다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이게 급한 도로냐 천천히 될 거냐 이걸 또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 도로 급하게 빨리 만들 도로인지 아니면 좀 천천히 늦게 해도 될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계획.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해놓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2년 내 수립하는데 1단계냐 2단계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단계라고 수립하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지금부터 3년 이내에 이 도로 내겠다. 그건 1단계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3년 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겠다.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년 후에는 하겠다. 그때는 몇 단계로 수립하면 돼? 2단계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몇 단계일까? 일반적으로는 2단계로 보시면 돼요. 웬만한 건요. 3년 내 할 것보다는 더 후에 할 거로다 수립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급하면 그때는 1단계로 바로 처음부터 수립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2단계로 수립했다가 이제 1년 지나다 보면 그 2단계가 이제 몇 단계로 들어와? 1단계로 시점이 들어온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단계에 포함시킬 때는 그때는 3년 이내로 들어오면 그때는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2단계로 수립했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그때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런 걸 무슨 얘기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 2단계로 나눠졌는데 1단계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하자는 얘기야? 3년 내는 도로 내야 되겠구나 라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럼 뭐부터 한다? 누가 도로 만들지? 그 도로 내는 사람을 뭐란다? 사업
시행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로 내는 게 조건지 그 사업 시행자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나오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정해지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이 뭘까? 시행자 멋대로 또 도로 만들면 될까? 안 됩니다. 그 시행자가 할 일은 이 도로 내는 거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 건지 시행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또 수립하는데 그 시행자가 도로 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든 거야? 도로 내겠다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자가 이런 식으로 나는 도로 만들 것이다 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인가받고 그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이제 실시계획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 도로 만들기 전에 잠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청가죠. 예를 들면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보상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됩니다. 거기 건축물이 좀 전에 있었거든. 그럼 이 건축물이 합법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는 뭐 떼어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도 떼어봐야 되고 토지 면적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토지 대장 같은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교부청구하는 걸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또 타인의 토지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왜 조사 측량으로 해서는 그 사람이 들어오지 마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걸 규정하고 있고 또 공시송달 이번에 시험문제 출제했던 거죠. 그래서 28회 때 시험문제를 했던 거야.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들이 사람에게 어디 사는지를 몰라 서류를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보상비 주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주소거수가 불명입니다. 그때는 뭐 한다?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죠. 법원 게시판에다 써붙여놓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등으로 본다. 또는 일간신문 같은 데 있죠. 그러다 공고해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 상대방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관계없이 도달된 거로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로 본다. 그런 걸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 먼저 여러분들이 지적법 같은 거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볼 겁니다. 하여튼 공시송달 방법도 있고 또 도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안 팔겠대. 또 보상비가 안 받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못 주겠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 걸 뭐란다? 수용. 강제로 사는 것. 공익사업으로 해서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걸 뭐란다? 수용. 또는 인접한 토지는 그 도로 내기 위한 공사하려면 자재 같은 것도 써놔야 되고 또는 인접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내야 되죠. 남의 땅 좀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은 좀 일시적으로 좀 쓰자. 일시 사용하자. 사용이야. 그래서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뺏고 보상비 주는 것이고 사용은 잠깐만 비껴. 내가 좀 쓰고 해야 돼. 공사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 땅 좀 내가 쓰자. 그걸 일시 사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는 줘야 됩니다. 이런 걸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도로 만드는 걸 뭐라죠? 시공. 공사를 시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시공. 공사하고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제대로 공사했는지 준공검사 받고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료 공고라는 거라면 도로 만드는 공사는 다 끝난 거다 말이죠. 그래 놓고는 그 도로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해 가는 것도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용 부담해 가는 거. 이게 사업시행 절차로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간단히 보자. 도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도로 내고 싶으면 도로 내겠다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는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는 게 있더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뭐부터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할 건지 3년 후에 시행할 건지를 구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수립할 건지 2단계로 수립할 건지 그걸 수립하는 걸 단계별 집행을 수립한다. 자, 1단계에 들어왔으면 이제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할 거니까 누굴 정한다?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건지 시행자를 정하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들고 인가권자한테 갑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인가권자가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인가를 해주면 그리고 인가해주면서 인가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저 시행자가 이렇게 공사하려고 하길래 실시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인가해줬다라는 사실을 고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다만 공사하기 전에 도로 만들기 전에 이거 남의 땅이잖아. 함부로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 그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보상비 줄 거니까 이러이러한 서류 좀 준비하십시오. 라고 서류를 보냈더니, 그죠? 그때 등기부등 같은 걸 떼어봐야 되는데, 그때 등기부 같은 걸 떼어보는 것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단다. 또 타인의 토지 출입할 때는 뭔다? 예, 공짜로 다 그냥 출입할 수 있도록 또는 허가만 받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규정도 있고 또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그 의사표시를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안 파는 사람한테는 협의가 안 되면 그거는 강제로 산다 수용해라 또는 네 땅 좀 내가 장구간 사업시간 동안 쓰자 사용할 수 있단다. 수용상에서 이제 땅을 보상비를 다 주고 사들였어. 그럼 뭐 하면 되죠? 보상비 줬으니까 시행자가잖아. 자기가 공사하면 된다. 시공. 공사 끝났다? 공사 끝났다고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제대로 도로 만들었는지 이상 없이 만들었는지 검사받는 걸 준공검사. 이상 없어? 준공검사 내주고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거면 공사는 다 끝났고 그때 소유되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재 이익을 받는 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비용 부담에 관한 게 있단다. 이게 정상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로 만들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만 여기 결정고시 됐지. 도로 내겠다고 이렇게 계획상 도로만 나와 있지. 이 도로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진짜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진짜 만들 거야 라고 만들 거야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열받잖아. 왜요? 아니 보상비도 안 주면서 보상비는 언제 주는지 아십니까? 그거 수용할 때 나중에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주는 거거든. 근데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면요 보상비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내 땅인데 이거 내 땅인데 보상비도 안 주면서 또 도로 낼 땅이라고 해서 건물도 못 짓게 해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못하게 하거든요.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몇 년이 지났단다. 첫째 2년이 지났단다. 두 번째 10년이 지났단다. 세 번째 20년이 지났단다. 이렇게 세수로 구분됩니다. 그럼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걸 뭐라 부른다? 장기 미집행이란 말을 씁니다. 장기 단기는 짧은 기간, 장기는 긴 기간이죠. 긴 기간 동안 미집행, 집행되지 않았다. 미집행, 집행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도로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도로 내겠다고 계획은 수립됐다고 했잖아. 그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계획상 도랬죠. 그렇게 결정고시 했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는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장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든다. 이걸 다른 말로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고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상의 도로 부지 말이잖아. 도로 내겠다고 계획상에 있는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뭐 한단다?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조치에 관한 겁니다.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고 하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내겠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듭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열받는다 그랬죠. 첫째, 건축물도 못 지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버린다. 두 번째, 보상비도 안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란다. 매년 재산세라고 세금을 내려가면서 건물을 못 지게 하면서 보상비를 안 주겠다. 이게 문제된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줄 것이냐. 법이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첫째는 2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든다 그랬죠. 아까 2년 내 뭐라고 그랬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잖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경과했는데 아직도 뭐 하지 않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내 수립해야 될 저 단계별 집행계획 아예 수립이 안 됐거나 또는 수립은 됐는데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대요. 그럼 몇 단계로 됐다는 얘기야? 2단계만 수립돼 있고 아직은 1단계 안 들어와 있대. 그럼 1단계 안 들어왔다는 건 3년 내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 3년 낸 도로 안 낸대. 그럼 이 토지 소유자들 그냥 건물 짓지 말고 계속 또 3년을 또 기다려야 될까?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부 경면 개발행위는 여기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거나 막 짓는 건 아니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 또는 건축물이 하나 공작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허가 내줄 테니까 설치해도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3년이 지나서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1단계죠. 1단계 들어오면 1단계로 포함되면 그때는 뭐 한단다?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설치했던 그것들 다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야, 전번 3년 전에 너 여기 도로 내겠다는 여기다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에 도로 안 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공작물 설치하라고 허가내 준 거 있었잖아. 저는 거. 그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 이제는 3개월 후에는 도로 낼 거니까 너 뜯어내 철거해 라고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고 했다가 나중에 도로 내게 되면 그거 철거하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도 일부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도록 내주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답니까? 이제 2년이 아니야. 몇 년? 10년이 지났대요. 그럼 요 10년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나 나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첫째, 도로를 안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수자들이 이 땅에 있는 요 토지 소유자들이 누굴 찾아간다? 그 도로 내겠다고 처음에 이 계획이 수립될 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방권자가 있고 결정권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권자라는 건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 결정권자라는 건 그 계획을 확정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확정짓는 사람이 이방권자, 결정권자인데 그중에 초안 작성하는 이방권자를 이 토지 수자들이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아니 도로 낸다고 해놓고 몇 년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 안 내고 있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그냥 갖고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이제 이 땅 가져가시고 도로 내주세요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해주면 그때는 뭐 한단다?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이제 없었던 걸 합시다. 여기 도로 안 내고 있잖아. 10년 지나도. 그럼 이거 그만하자는 얘기야. 그 도로 내겠다는 계획 수립된 걸 뭐 해달라고? 해제해달라고.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던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제해달라고 그 이방권자한테 초안 작성하는 적에 이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로 냈다고 계획은 수립됐는데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들면 그 땅 위에 있는 토지 수자들이 이 땅에 토지 수자들이 있을 거냐? 이 사람들이 그 도로 내겠다고 이반했던 이반권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제는 그만하도록 해제하더라고. 이반점에서 해제 이반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 해제 이반 신청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이 도로 중에 무슨 땅이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습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지목이 대라는 건 무슨 말이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 짓게 했습니까? 못 짓게 했습니까? 못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그럼 10년 동안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계속 매년 세금만 두들겨 맞았다는 소리잖아. 이 토지 수자 뿔 따고 난다 안 난다? 뿔 따고 났겠죠. 열받았겠죠. 화났겠죠. 그럼 이분한테 뭐 한다? 사달라고 청구하시는 매수 청구권, 매수를 청구한다. 내 토지 사주세요. 그 말 번역해.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주겠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 그분들에게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해제 권고는 뭐죠? 자, 여기 도로 내겠는데 이게 10년하고도 관계없을 수 있어. 도로 내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 도로가요. 처음에는 여기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해뒀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도로 낼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됐네. 여기다 도로 낼 게 아니라 저쪽으로 내야 되는구나. 이게 필요 없다.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또는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 안 내고 있다. 그때는 이제 10년이 지났네.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창이 즉 누구 있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관할구의 창들 그 창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각각의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고 또 어디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의회가 있고 세종시 세종특별시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있고 또 성남시는 성남시 의회라는 게 있고요. 또 연천군은 연천군 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각각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의회라고 하죠. 그 의회에 그중에다 뭘 보고한다? 도로 낼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또는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그 지방의회에다 보고합니다. 그럼 지방의회가 그 내용을 검토해봤죠. 지들이. 그랬더니 야 진짜 도로 낼 필요성이 없었어? 그러면 그 도로 냈다고 계획 수립한 걸 뭐라? 해제하라고. 그 계획 수립한 걸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해제 권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자기 지방의회에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의회에다가 이 도로 내는 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4배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라는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면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특별시한테 야, 그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면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상 10년 지났을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몇 년이 지나도 4배 시행된다? 20년이 지나도 4배 시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20년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자, 세월은 그 강산이 변하는 건 몇 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수수께끼. 정답? 10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10년이 지나면 뭐 한다? 강산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강산이 몇 번 변했습니까? 2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 안 내겠습니다. 우리 아들놈 태어날 때 여기 도로 내겠다고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택을 가진 사람이 요 집에 있었고 이 주택을 가진 이 땅이 도로 내겠다고 몇 년 전에 20년 전에 도로 내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었는데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답니다. 그럼 그 태어날 때 아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집 몇 살 돼서 20살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도로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어떤 효과? 20년이 지난 날에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 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되면 어떤 효과가 받는다? 그 도로 내기로 했던 그 계획 도시군 관리계 수립한 건 효력을 잃는다. 실효. 실효라는 건 실자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효력이 실효라고 하는데 효력이 상실되었다. 효력을 잃었다. 라는 뜻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4배씩 내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20년 전에 수립했던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겁니다. 이제는 별도로 해제하지 않아도 도로 내겠다는 계획은 없어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몇 년이다? 20년이 지났을 때. 요걸 세 가지 2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뭐라 부른다? 장기미 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고 말하죠. 아셨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절차에서 시행될 건지 그 절차하고 사업이 시행된다고 계획만 수립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만 그때는 어떤 조치 내지 효과가 발생하느냐라는 내용. 이걸 공적 개발인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내용의 공적 개발의 첫 번째죠. 그럼 이것만 있었습니까? 공적 개발이. 또 뭐 있었죠? 아까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 있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것도 공적 개발인데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도로 하나 만든다, 공원 하나 조성한다, 학교 하나 짓는다는 이 사업하고요. 아예 여기다 통째로 신도시를 만들자 또는 재개발, 재건축하자.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규모가.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여기서 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부분에서 더 이상 살펴보지 말지. 그럼 뭐 할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따로 법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 법이 무슨 법이다? 여러분들 시험법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게 바로 그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는 국토의개비 이구행하는 법률 더하기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더하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까지가 다 세 가지가 왕창 다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따라서 무슨 내용에 관해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건 기반시설 설치 사업과 다르게 더 복잡하니까 요거는 다음 도시개발법, 정비법 언제?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관한 내용 큰 흐름은 다음 주에 잡을 겁니다. 그때 살펴보라고 지금은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딘가가 특정 지역만,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만 개발하고 싶다. 판교 지구만 개발하고 싶다. 동탄 지구만 개발하고 싶다. 그런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바로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그 안에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왜 수립하죠?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자 그랬더니 토지 수자 지들 멋대로 다 지멋대로 개발하면 거기는 완전히 난개발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동탄지구가 어딘지 판교지구가 어딘지 그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대로만 개발하면 된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렇게 하죠. 그다음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도시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요까지가 뭐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도시화했는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 본 건 공적 개발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만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하는 건 무슨 개발이겠다? 그 중에 특히 기반시설 설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요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건 계획성 도로죠. 이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그 계획성 도로를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요 기반시설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개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하면 막연한 거고 그걸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가 결정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걸 설치적 및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느냐.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2년 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해준다. 10년 지났을 때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매수 청구권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인정하고 또 그거 안 만들려 해제권 해제라고 해제를 권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조치로서 나오는 것이고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든다.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그래도 도로 안 만들고 있다. 아들님이 태어날 때 도로 낸다고 해놓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래도 도로 안 만들고 있다. 그러면 도로 만들기로 했던 거 없었던 거로 하자.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로 내기로 결정했던 건 이건 효력을 잃는다. 그런 것들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거기까지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 어떤 시간일까? 이제 마지막 시간은 뭘까요? 이겁니다. 바로 이제 공적 개발 말고 무슨 개발? 사적인 개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자물을 설치한다, 토지 형질 변경한다, 토석 채취한다 이런 사적 개발을 하려면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 개발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라. 사적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한다. 그래서 허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공적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